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죠. 제2절 가치 디자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치와 목표에 관한 것들, 요런 구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예. 가치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 구체성인 거죠. 어떤 가치라는 것은 삶의 지향에 관한 것들,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렇죠. 강남구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하냐 안 하는 이제 개인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가치는 어떤 지향점인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수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다 보시면 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가치와 목표를 좀 구별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읽으시거나 학습을 하시게 되면 전혀 어려운 게 없겠고요. 이 은퇴설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라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들으시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건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느끼면서 우리도 다 은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과정을 이제 그 어떤 준비를 하면서 강좌를 하려면 준비를 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꼭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은퇴 준비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치와 목표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치는 스스로 정한 삶의 방향이다. 이게 말들이 살짝 바뀌어요. 또 학자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가치는 스스로 정한 삶의 방향이다. 지향하고 있죠, 어떤. 그래서 내려가시면 그에 비하면 가치가 도달할 수 없는 추상적인 방향임에 비해 가치는 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방향에 비해 목표는 구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가치와 목표의 차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건 뭐죠? 가치에 관한 거죠. 여유로운 삶. 그럼 어떤 게 여유로운가 봤더니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자, 고향에서 살고 싶어는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향에서 살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여유롭게 살고 싶은 삶 중에 하나로서 고향에 사는 것을 달성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에 살면 여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식의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도 어떤 은퇴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는 뭐야? 가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는 목표에 관한 것이다. 이걸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로부터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는 큰 틀을 먼저 캐치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좋죠.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 가치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삶에 지쳐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유가 없이 살아왔으니까. 자, 네 줄, 다섯 줄 내려가시면요. 고향에 살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의 한 부분을 달성한 것이다. 그림 1-1을 보십시오. 가치와 재무 목표의 관계라는 게 있죠. 현재 이 아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바로 가기 위해서 목표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그래서 브릿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치에 도달해 가는 거죠.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래서 가치는 보시면 존재와 느낌이다. being이라는 표현이 나네요. 느낌, feeling.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소유와 행동이다. 가진 것, 행동.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가치는 존재와 느낌의 영역이며 목표는 소유와 행동. 행동인데 영어가 having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doing으로 바꿔주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5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가치와 목표가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시험에 좀 그러니까 가치 파트를 쭉 나열해 놓고 목표를 끼워 넣던가, 목표 파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가치 파트를 하나 집어넣어서 다음 중 결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 나오기가 쉬우니까요. 가치를 보시면 이제 밸류에 관한 것들은 추상적이고 어떤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게 아니죠. 존재, 느낌에 관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정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목표의 행동과 조금 헷갈리죠. 물론 행동은 쉽게 찾는데 그나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유, 책임감, 안정감 뭐 이런 것들, 자유라든가 어떤 가치에 관한 것들이고요. 자, 목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이죠. 달성 가능하고요. 소유, 행동,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이 나오겠죠. 교육, 주택, 뭐 대출의 상환, 뭐 이런 것들,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중간에 박스 안에 시가 나오죠. 야, 멋진 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생각났어요. 예이치의 지혜는 시간과 함께 온다라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예이치가 낭만파의 어떤 초기에는 낭만파 시를 많이 썼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젊었을 때는 나무가 이제 나뭇잎을 막 흔드는 거지. 바람결에 따라 흔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혜와 함께 생기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함께 시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시간과 함께 온다는 거죠. 이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혈기왕성할 때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죠. 위즈덤,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시간과 함께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젊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네, 그렇죠. 지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젊었을 때 그렇게 한 게 특권이에요. 젊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젊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아니죠. 어쨌든 지혜는 시간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든가 AI가 막 발달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기기가 얼마나 빠르고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럼 뭘 하지? 괜찮습니다. 지혜라든가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까지 고뇌하고 답을 내놓으려면 쫓아오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02 보시면 로키치의 가치 목록 조사라고 게 나오네요. 가치 목록 조사. 비슷한 컨셉입니다. 보시면 가치 목록 조사. 그러면 로키치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핵심적인 신념이라고 했다. 그게 뭐다? 바로 가치에 관한 거죠. 가치. 로키치의 가치 목록에 나오는데 보시면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신념, 이게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인데 가치를 둘로 나눠요. 또 여기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분류가 틀려지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수단적 그리고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가 있고요. 수단적 가치,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두 번째 줄에 RVS가 있는데 이게 가치 목록 조사를 통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측정법들이 있는데 표 1-6을 보시겠습니다. 표 1-6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수단적 가치가 나오죠.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궁극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문제에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관대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편견이 없고 허심탄회하면 어떻게 된다?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가치가 그죠.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궁극적 가치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를 통해서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궁극적 가치로 나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야심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열정적이고 포부가 있으면 궁극적 가치 넘어가죠.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된다. 느낌이 오시죠? 좀 더 가치 궁극적인 게 이제 지향점이 있는, 그렇죠? 수단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제 쭉 분류를 해놓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하나를 집어넣거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둘 중에 결이 다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자기 통제라고 나와 있고 자기 수련을 추구하면 인생에 대한 통찰. 자기 수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된다.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